안녕하세요. 뱀뱀이입니다. 저는 요괴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특히 동양 요괴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 요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기묘한 요괴들 중 10가지를 골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 합니다.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죠. 땅땅코로링. 어감이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괴인데요. 늙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감나무가 땅땅코로링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려의 모습을 한 남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땅코로링은 소매 속에 감을 한가득 넣고 그 감을 계속 떨어뜨리며 돌아다니다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하죠. 미야기 현에는 땅땅코로링의 이야기가 존재하는데요. 한 저택의 하녀가 마당에 열린 감을 보고 먹고 싶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얼굴이 새빨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엉덩이를 후비고 그걸 핥으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시키는 대로 후빈 것을 핥아봤는데 신기하게도 맛있는 감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당에 감나무를 보니 그 열매에 찌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왜 하필 엉덩이인 걸까요? 아브라스맛이 구마모토 현에 전해지는 요괴입니다. 머리가 매우 크고 몸에 도롱이를 감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언제나 기름병을 들고 다닙니다. 기름을 훔친 사람의 영혼이 아브라스마시가 되었다고도 하네요. 위험한 짓은 하지 않지만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는 요괴죠. 사람이 옛날에 이 근처에서 아브라스마시가 나왔대 라고 아브라스마시의 얘기를 하면 갑자기 튀어나와 지금도 나오지 라면서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약간 관종기가 있네요. 이소온나. 이소온나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지만 하반신은 유령처럼 흐릿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용이나 뱀처럼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등 뒤에서 보면 사람이 아닌 그냥 바위처럼 보인다는 이야기, 또 온몸은 젖어 있고 머리는 엄청나게 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소온나는 지방에 따라 다양한 전승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해변가에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모래사장에 있는 이소온나에게 말을 걸면 시끄럽게 비명을 지르며 긴 머리카락을 그 사람에게 뻗어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혹은 한밤중에 항구에 있는 배에 몰래 올라타 자고 있는 사람을 습격해 피를 빨아먹어 죽이기도 하죠. 기타 큐슈 어촌에서는 이소온나는 개가 둔갑한 요괴라서 아무데나 잘 기어오르는 거라고도 합니다. 이소온나라는 이름은 주로 규슈 서부에서 불리는 이름이며 지방에 따라 이소온나고 우미온나, 누레온나고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비에. 아마비에는 풍작이나 전염병을 예언하는 요괴입니다. 긴 머리카락에 새의 부리와 같은 입을 가졌으며 눈은 마름모 모양이고 발이 3개 달린 어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비에가 기록된 지역은 옛 구마모토 현 히코국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밤바다에서 빛이 나더니 아마비에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비에는 앞으로 6년간은 농사가 풍작이지만 동시에 역병이 유행한다. 내 모습을 그린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한 뒤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비에는 예언은 가능하지만 전염병을 막는 힘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염병을 예언할 수 있다는 능력 때문에 일본의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예방 슬로건에 아마비에의 그림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이다라부치. 다이다라부치는 일본 전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요괴입니다. 다이다라부치는 일본의 산이나 호수를 만든 거인 요괴입니다. 그 유명한 후지산 또한 다이다라부치가 흙을 쌓아서 만든 것이라고 하죠. 이 외에도 아사마산, 하루나산, 츠쿠바산 등 수많은 명산들을 창조했습니다. 이 산들을 만들 때에도 각각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일본의 또 다른 명산인 츠쿠바산은 봉우리가 2개입니다. 왜냐하면 다이다라부치가 산의 무게를 재기 위해 천칭봉의 후지산과 츠쿠바산을 매달았는데 가벼운 츠쿠바산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천칭을 매달고 있던 실이 그만 끊어지는 바람에 츠쿠바산은 그대로 떨어져 버려 그 충격으로 봉우리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다라부치가 찍은 발자국 또한 수많은 호수와 연못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자에오니. 사자에오니는 특이하게도 소라 요괴입니다. 인간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소라 껍데기 부분에 눈이 달린 커다란 소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반도의 전승에 의하면 홀로 여행을 하며
잘 곳을 빌려달라는 여인은 사자에오니가 둔갑한 것이기에 만약 묵고 가게 해준다면 죽거나 집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또한 와카야마 현 기이국의 전승에서는 해적들이 바다에 빠진 미녀를 발견해서 그 여자를 건져내고 범했지만 사실 그 미녀의 정체는 사자에온이었습니다. 그 사자에온이는 해적들의 고환들을 먹어치웠고 해적들은 고환을 되찾기 위해 사자에온이에게 어마어마한 황금을 줘야 했다고 합니다. 사자에온이는 30년 된 소라가 둔갑했다는 설 혹은 호색한 여자가 바다에 빠져 소라가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유괴가 되었다는 다소 기묘한 설도 존재합니다. 시라누이 시라누이는 규슈 바다에 나타나는 도깨비불 현상입니다. 음력 7월 말 바람이 약한 금음날의 야스시로 해와 아리아케 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빛이 한두 개밖에 없지만 그 불빛들이 점차 수를 늘려가며 수백 수천 개의 불빛이 됩니다. 시라누이는 수면에서 10m 떨어진 높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다가가려고 하면 멀어지기 때문에 근처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날 일본 어촌에서는 시라누이를 용신의 등불이라고 생각해 시라누이가 생기는 밤에는 고기잡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라누이는 유괴가 아니라 일종의 신기루 현상입니다. 복사냉각 현상의 고기잡이 배의 불빛이 굴절되어 발생한 자연적 현상이죠. 실제로 도깨비불 현상들은 대부분 유괴가 아니라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고들 합니다. 아카나메 아카나메는 다소 지저분해 보이면서도 편리할 것 같은 유괴입니다. 아카나메는 긴 혀에 산발한 머리카락,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습니다. 아카나메의 특징은 때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욕실이나 버려진 폐가에 살며 육조에 붙은 때를 핥아먹고 아예 인간의 몸을 핥아서 직접 때를 먹기도 합니다. 침 냄새만 안 나면 청소할 때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아카나메는 더러운 집을 좋아하기에 더러움이 쌓여 생긴 유괴라는 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포켓몬 중 하나인 네루미도 긴 혀로 핥아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묘사가 있는데 어쩌면 아카나메에서 일부 모티브를 따온 걸 수도 있겠네요. 아마노자쿠 아마노자쿠는 청개구리 같은 유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괴이죠. 심술궂은 성격이며 신화에서도 주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고 일부러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아마노자쿠는 본래는 천계의 인물인 아메노사구메로 하늘의 움직임과 미래,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자질을 한 대가로 유괴 아마노자쿠가 되었다고도 하죠. 하늘을 방해하는 귀신 이 한자를 따와 아마노자쿠라는 이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조로의 이름을 직역해보면 털창기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매우 긴 유녀의 모습을 한 유괴입니다. 유녀란 옛날 일본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매춘부들을 뜻합니다. 그 덕에 캐조로는 요시와라 유곽을 풍자하기 위한 유괴가 아닐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매우 길어 얼굴이 가려진 여성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예 얼굴 자체가 없고 머리카락만 있는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정이 설정이라 그런지 일본 쪽 창작물을 찾아보면 의외로 예쁘게 그려진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오우무카데는 매우 거대한 덩치를 가진 진의 요괴입니다. 산을 7바퀴반이나 휘감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몸을 가지고 있죠. 오우무카데는 헤이안 시대의 일본 장수 후지와라노 히데사토에 의해 퇴치되었다고 합니다. 용신 일족을 괴롭히는 오우무카데를 퇴치하러 간 것이었죠. 히데사토가 오우무카데에게 활을 쏘았지만 그 단단한 껍질에 튕겨나가기만 할 뿐 아무런 상처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데사토는 마지막 남은 한 발의 화살에 침을 뱉고 하치만 신에게 기도를 올린 뒤 활을 쏘아 오우무카데를 퇴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커다란 지네가 유괴로 등장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죠. 한국의 전래동화 은혜 갚은 두꺼비에서도 인간을 잡아먹는 커다란 진의 괴물이 등장하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신기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뱀뱀이었습니다.